건강검진의 비밀. 챕터 1. 평범했던 하루. 저는 이정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5살이에요. 남편 없이 혼자 산 지도 벌써 10년이 되었죠. 오늘도 별일 없는 하루였어요. 아침 8시에 일어나서 간단히 미역국 끓여 먹고 동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건강검진 시즌이 돌아왔거든요. 병원 접수대에서 젊은 간호사가 웃으며 인사했어요. 저야 뭐 평생 건강하게 살아온 사람이라 별 걱정은 없었죠. 대기실에서 만난 박순자 씨에게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어요. 남편 먼저 보낸 후로도 술 한 잔씩 하며 잘 지내고 있거든요. 박순자 씨는 부러워하더라고요. 자기는 혈압약에 당뇨약까지 챙겨 먹는다면서 말이에요. 저는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검사는 금방 끝났습니다. 피 뽑고 소변 받고 엑스레이 찍는 것까지 일사천리였죠. 그런데 마지막에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추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순간 가슴이 덜컥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눈빛이 왠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심각한 걸 발견한 듯한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별일 없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왜인지 그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챕터 2. 충격적인 진단. 일주일 후 검사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갔어요. 김형호 의사 선생님이 저를 진료실로 불러들였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무거워 보였거든요. 이정숙 선생님 앉으세요. 김형호 의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손에 든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간에 이상 소견이 보입니다. 초기 간암으로 보여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간암이라니요. 저한테 말인가요? 김영호 의사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죠. 확실한가요? 겨우 이 말만 물어봤어요. 김영호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기라서 치료하면 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마디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렇게 길었나 싶었어요. 평생 건강하다고 자신했던 제가 간암이라니요. 술을 좋아했던 것,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었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방에 주저앉았어요. 미국에 있는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챕터 3. 숨기려는 진실. 사흘이나 지나서야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평상시처럼 밝은 목소리로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잘 지내지? 네, 엄마. 엄마도 건강하시죠? 이상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톤이었거든요. 마치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응, 엄마는 괜찮아. 건강검진도 받았는데 별일 없었어. 거짓말을 했습니다. 간암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차마 내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요? 정말 괜찮으세요? 민수가 또 물어보더라고요. 왜 자꾸 물어보는 걸까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자꾸 그래? 엄마 멀쩡하다고 했잖아. 목소리를 일부러 크게 냈어요. 민수는 알았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끝내고 나니 더 이상해졌어요. 민수가 정말 모르는 게 맞을까요? 혹시 병원에서 보호자에게 먼저 연락한 건 아닐까요? 요즘은 그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챕터 4. 가족의 비밀. 박순자 씨와 시장에 갔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박순자 씨 조카가 미국에서 일하는데 우연히 민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정숙 씨, 민수 씨가 요즘 한국 부동산 알아보고 있다던데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수가 부동산을 알아본다고요. 제 집 말인가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모르세요? 민수 씨가 어머니 집 관련해서 이것저것 문의한다고 하던데요. 혹시 이사 계획이라도 있으세요? 박순자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민수가 제 병을 알고 있다면요. 그리고 미리 집 처분을 생각하고 있다면요. 아니에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더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민수가 사업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예전에 투자 이야기를 자주 했었거든요. 인터넷으로 민수 회사를 검색해 봤어요. 그런데 최근 기사들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내용들이 보였습니다. 점점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제 병을 알고 있고 사업이 어려워서 제 집을 담보로 생각하고 있다는 끔찍한 추측이 들었습니다. 챕터 5. 맞물린 진실. 참을 수 없었어요. 민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병 알고 있지?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민수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아셨어요?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김영호 의사가 보호자인 민수에게 먼저 알렸던 거예요. 왜 말 안 했어? 엄마를 바보로 아나? 엄마가 걱정하실까 봐요. 초기라서 치료하면 괜찮다고 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화가 났어요. 제 병을 숨기고 뒤에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부동산 알아본 것도 알고 있어. 이번엔 더 긴 침묵이었어요. 민수가 결국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업이 잘못됐어요. 빚이 너무 많아졌어요.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민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투자에 실패해서 몇 억의 빚을 지게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 집을 담보로 잡으려 했구나.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계속 사과했지만 저는 마음이 무너졌어요. 제 병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전화를 끊고 하루 종일 울었어요. 챕터 6. 결말과 깨달음. 일주일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민수에게서 여러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남들을 위해서만 살았구나.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요. 정작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간암 진단을 받았을 때보다 지금이 더 자유로웠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걱정할 것도 없었거든요. 박순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나 간암이래. 박순자 씨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라서 치료하면 된다고 해. 그리고 민수 일도 다 말할게. 박순자 씨는 제 편이 되어 주었어요. 힘든 시간이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민수와도 다시 통화했어요. 화를 내지 않고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집은 팔지 않겠다고, 민수 빚은 민수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엄마 남은 시간은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민수는 울면서 알았다고 했어요. 언젠가는 화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치료를 받으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평생 못 해본 일들을 하나씩 해보려고요. 65에 시작하는 진짜 제 인생이 기대됩니다.